인생은 유한하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인생이 우리 앞에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풍부해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시간이 항상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인생이 유한하고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항상 미래에 대해 걱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경력이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에 대해 몇 시간씩 고민했습니다. 저는 미래에 올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현재를 즐기는 것을 종종 잊었습니다. 지금 85세인 저는 현재가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전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현재는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현재에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미래를 계획하거나 과거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0대 즈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는 직장에서의 큰 프로젝트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제 딸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후 내내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리며 저와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에 대한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빠르게 칭찬만 하고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은 딸과 연결되고 그녀의 노력과 창의성을 인정해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짧은 시간의 창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이런 작은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전화기를 끄고 걱정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놀고 이야기를 듣고 그저 함께 있는데 집중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삶의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의 필요성입니다. 과거의 원한과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은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빼앗는 무거운 짐입니다. 수년 전 오해로 인해 대화를 끊었던 오랜 친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각자 자신의 버전의 사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70대가 되어서야 우연히 지역 행사에서 재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오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뒤로하고 우정을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그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며 우리가 더 일찍 우리의 차이를 해결했다면 어땠을지 항상 궁금합니다. 인생의 유한함은 또한 우리의 꿈과 열정을 쫓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깊은 욕망을 미루면서 나중에 그것들을 실현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는 종종 노년에 이르러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후회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일과 다른 책임들로 너무 바빴습니다. 은퇴 후에야 마침내 피아노 레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저는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않았지만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제가 열정을 쫓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엄청난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더 잘 돌보도록 격려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균형 잡힌 식단 유지, 규칙적인 운동, 정신 건강 관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노인들을 위한 걷기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분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92세였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70세에 심장질환 진단을 받아 생활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대신 그녀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걷기 시작했고 건강한 식단을 채택했으며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유지시켜주는 사회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22년을 더 살면서 매 순간을 즐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의 결단과 삶의 기쁨으로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유한함은 우리 내면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것들, 성공, 물질적 소유물, 타인의 인정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옵니다. 그것은 감사, 명상,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채택한 습관 중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습니다. 아름다운 일몰,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 평화와 고요의 순간 같은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삶을 더 감사하게 여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용서하고 놓아주며 우리의 꿈을 쫓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돌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가르치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초, 건강은 의심의 여지 없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의 기초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열정을 쫓고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같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50대 때 경력에만 완전히 집중했던 시기가 기억납니다. 저는 장시간 일했고 종종 제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고 식단도 좋지 않았으며 스트레스는 항상 있었습니다. 경미한 심장마비라는 건강 악화를 겪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제 웰빙을 소홀히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제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 얻으려 했던 것들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충격 이후 저는 제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5분만 걷다가 점차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채택하고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였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과 깊은 호흡과 같은 이완 기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제 신체 건강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체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동성, 힘,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70세의 노인을 위한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친구 미영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항상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통증과 유연성 감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는 그녀의 통증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균형과 힘을 개선시켰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수업에서 친구들의 공동체를 찾아 더 연결되고 덜 고립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거나 신체 능력이 감소하면서 외로움, 우울증, 불안과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80세에 기타를 배우기로 결심한 김철수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항상 음악을 사랑했지만 악기를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기타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외에도 그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 음악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들에게 고독은 매우 파괴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클럽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그룹에 가입하거나 심지어 친구와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85세의 한 할머니 박순자 씨는 독서 클럽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책 읽기를 좋아했고 이 클럽은 그녀가 계속 읽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책에 대해 토론하고 인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그룹을 제공했습니다. 신체 활동과 사회적 활동 외에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항상 치료보다 낫고 많은 건강 상태는 조기에 발견되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친구 이민호 씨가 정기 검진에서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를 기억합니다.
그는 증상이 없었고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이민호 씨는 식단과 생활 방식을 변경했고 약물 없이도 당뇨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적 건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력과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의 기복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아내를 잃었을 때의 어려운 시기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사별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제가 고통을 처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채택한 또 다른 습관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습니다. 그것은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 평화롭고 고요한 순간, 또는 읽은 좋은 책과 같이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제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삶을 더 감사하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되어 제 감정적, 정신적 상태를 개선시켰습니다. 영적 건강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성은 목적의식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는 종교, 명상 또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90세의 한 할머니 최영숙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에서 큰 위안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와 교회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고, 이는 그녀에게 강한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건강은 행복과 웰빙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건강을 돌보는 것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작은 생활 방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 충만하게 즐기고 매일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소중하다. 시간은 유한하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종종 우리에게 모든 시간이 있다고 느끼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30대 때 저는 완전히 제 경력에 집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장시간 일했고 종종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80세인 지금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대체 불가능하며 어떤 직업적 성공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항상 떠오르는 예시는 친구 박종호의 경우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인생을 큰 회사에서 일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고 출장을 다녔으며 취미나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65세에 은퇴했을 때 그는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시간을 대디체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종호 씨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낚시와 체스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수십 년 전에 포기했던 취미인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박종호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시간을 쓰고 싶어요. 노인들의 지혜는 종종 우리가 시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이나 만족을 주지 않는 활동들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 기다리지 마세요.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75세의 김영희 할머니는 항상 꿈꿔왔던 피아노 배우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않았지만 매일 음악을 연주하는 데서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찾았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없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제 인생에서 사회적, 직업적 의무로 항상 바빴지만 그것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의무들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단순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합니다. 종종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정원에 앉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얼굴에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던 조용한 아침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간이었지만 깊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평화롭고 고요한 순간들은 소중하며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격려합니다. 과거의 원한과 상처를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오해로 인해 갈등이 있었던 오랜 친구 이상훈 씨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각자 자신의 버전의 사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70대가 되어서야 우연히 지역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오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뒤로 하고 우정을 다시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며 저는 항상 우리가 더 일찍 차이점을 해결했다면 어땠을지 궁금해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시간을 대디체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미, 창의적 프로젝트 또는 자원봉사 활동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목적의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70세의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장미숙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항상 동물을 사랑했지만 일하는 동안에는 그들과 관련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그녀의 삶에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현존감과 마음 챙김으로 살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해 걱정하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느라 현재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무르는 것은 삶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높이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매일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의 명상만으로도 저는 중심을 잡고 현재 순간을 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입니다. 일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휴식과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취미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시간의 균형을 더 잘 잡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요약하자면 시간은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에 살고 갈등을 해결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활동에 시간을 대디체례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모든 소중한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좇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는 자신의 열정을 좇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용적인 책임, 예를 들어 일과 가족을 위해 우리의 꿈과 관심사를 제쳐둡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추구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항상 글쓰기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작은 이야기와 시를 쓰곤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은 책임과 일로 더 바빠졌습니다. 결국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글쓰기가 주었던 것과 같은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65세에 은퇴한 후에야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회고록과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70세에 첫 책을 출판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성취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열정을 좇는 것이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의식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영감을 주는 예는 항상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었던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그림 그리기와 스케치를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책임들이 그녀의 열정을 밀어냈습니다. 60세에 은퇴한 후 김영희 씨는 그림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지역 전시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지 못한 자유와 표현의 감각을 줍니다. 우리의 꿈을 좇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열정을 좇는 것은 정서적 웰빙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75세에 기타를 배우기로 결심한 박준호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항상 음악을 사랑했지만 악기를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기타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외에도 그에게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 음악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열정을 좇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70세의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이미경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항상 동물을 사랑했지만 일하는 동안에는 그들과 관련된 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그녀의 삶에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열정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그녀와 함께하도록 영감을 주어 강하고 지지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습니다. 열정을 좇는 것은 또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꽃피울 기회만 필요한 잠재적 관심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에 요리를 배우기로 결심한 친구 최우진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항상 요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최우진 씨는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요리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지역사회에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최우진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을 좇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게다가 열정을 좇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종종 부족한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로 결심한 박소연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항상 피아노를 배우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박소연 씨는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않았지만 매일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서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찾았습니다. 박소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것은 내가 전에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을 줍니다. 마침내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와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요. 열정을 좇는 것은 또한 우리가 삶의 도전과 역경을 더 큰 회복력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몰두할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장애물을 극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70세에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은 김정호 씨를 기억합니다. 절망에 빠지는 대신 그는 원예에 대한 열정을 좇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꽃과 식물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원예는 그의 삶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용기와 결단력으로 병과 싸울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을 좇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항상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었던 이영숙 씨를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그림 그리기와 스케치를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책임들이 그녀의 열정을 밀어냈습니다. 60세에 은퇴한 후 이영숙 씨는 그림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지역 전시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지 못한 자유와 표현의 감각을 줍니다. 우리의 꿈을 좇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그녀의 예술 작품은 그녀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정을 좇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열정을 좇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추구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하며 도전을 회복력 있게 극복하게 하고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정을 좇고 인생을 최대한 살아가세요. 성공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사회는 우리에게 성공이 우리가 버는 돈, 우리가 축적한 소유물, 그리고 우리가 경력에서 달성한 지위로 측정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물질적 부와는 거의 관련이 없고 개인적 성취,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추구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0대의 경력의 절정에 있을 때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회사 계층에서 올라가는 것에 집착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돈이나 직업적 성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족 및 친구들과 보낸 시간, 그리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예시는 제 친구 김민수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대부분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항상 바쁘게 일하고 출장을 다니느라 자신의 취미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65세에 은퇴했을 때 그는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대디체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낚시와 체스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 전에 포기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많은 노인들이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개인적 성취와 의미 있는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열정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물질적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미영 씨라는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경험입니다. 박미영 씨는 대부분의 인생을 교사로 일하며 적당한 급여를 받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돕는 데에서 엄청난 만족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및 친구들과 강한 유대를 유지했고 항상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미영 씨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며 사랑과 친절의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영감을 주는 예는 75세에 바이올린을 배우기로 결심한 이재훈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항상 음악을 사랑했지만 악기를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바이올린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외에도 그에게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 음악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재훈 씨에게 진정한 성공은 열정을 좇고 삶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찾게 됩니다. 70세의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최지영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항상 동물을 사랑했지만 일하는 동안에는 그들과 관련된 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그녀의 삶에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열정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그녀와 함께하도록 영감을 주어 강하고 지지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공은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서 오는 내적 평화와 행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와 만족감을 찾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아내를 잃었을 때의 어려운 시기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제 감정을 털어놓는 데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또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제 슬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진정한 행복이 내면에서 오며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습니다. 이것은 친구와의 좋은 대화일 수도 있고 평화와 고요의 순간일 수도 있으며 읽은 좋은 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은 제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더 감사하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되어 제 감정적, 정신적 상태를 개선시켰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물질적 성공을 과도하게 강조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관계, 개인적 성장,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은퇴 후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한 박상훈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이들과 공유함으로써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박상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준 한 명의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경력에서 얻은 어떤 승진이나 보너스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버는 돈이나 축적한 소유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성취, 의미 있는 관계, 우리의 열정 추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열정에 부합하는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우리는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 노인들이 공유한 이러한 교훈들은 인생이 귀중하며 성장, 학습, 기쁨의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생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의 열정을 좇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교훈들은 목적과 만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유된 이야기와 교훈들이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러한 중요한 지혜와 영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우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의 영상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의 경험과 인생의 교훈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